환매 교환입니다. 환매에 있어서는 특징이 동시성 요구되고 환매기간 연장할 수 없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환계약은 낙성이면서 불요식계약, 매매교환 임대차 전부 다 불요식계약, 그리고 교환도 유상계약이므로 서로서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84번 환매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에 보시면 동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거리를 보류한 때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한정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 다르게 정할 수 없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사실. 1번 지문이 바로 틀린 지문. 다시 환매 엄격합니다. 다만 환매대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돼서 혹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5년은 되고요. 환매 기간 정하면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 특약 실효. 그럼 환매 특약은 종입니다. 종된 것이 실효가 됐다 하더라도 주된 매매계약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옳은 지문. 동그란 네 번째, 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서로 퉁퉁 상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금 돌려줄 때 대금 이자 붙일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특약에 따라 환매 등기가 있은 후,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가 되면 이 등기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도, 그럼 환매 등기 뒤에 들어갔으니까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한다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85번 교환에 관한 문제. 갑은 2억 원 상된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보충금 1억이 추가됐네요. 틀린 것. 1. 교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옳은 지문. 두 번째, 갑과 을은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2번 X. 교환, 갑은 지금 건물을 주고 을은 토지, 또한 1억 원 보충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하자담보 책임 진다. 세 번째, 보충금 1억 원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채불로 인한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 네 번째 거, 해제 후 건물이 을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보충금 지급해됩니다. 보충금 지급기한을 정했다면 을은 건물을 이돈 받은 날부터 보충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됩니다. 임대차 효력입니다. 첫 번째, 비용 상한 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관련된 이야기. 이러한 비용 상한 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토지 건물 관련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량 비용인 유익비는 지출 즉시가 아니고 종료 시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혹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필요하면 즉시 질문하고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그러면 유익비는 계약이 종료 후라는 사실. 그리고 이 비용산청권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포기특약은 유효. 과거의 기출문제에 이 유익비 상한채권 가지고 이게 유치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유치권 원래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나갈 때 원상복구 요 네 글자가 들어가면 바로 유익비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그러면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즉,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이 유효하면 이 비용 관련된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부속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비용 상한 청구권은 모든 임차인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부속물은 요거는 건물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임차인 아닙니다. 그리고 부속물은 독립성을 전제로 들어간다.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입니다. 만약에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다면 요거는 유익비 상한 청구로 들어간다는 거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유익비 상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속물 매수권은 동의받았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기간 만료 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모티브 들어갑니다. 동 또는 매, 부속물, 동의, 매부. 동매 기억하시고, 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다. 그럼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속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 채불로 해지가 되면 지상물도 행사할 수가 없다. 매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 같이 기억하고, 지상물입니다. 이 지상물일 때는 주의할 것이 토지 임차이라는 거죠. 지상물인지 부속물인지 구별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고, 기간이 끝났다.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해서 예스가 되면 갱신되는 거고, 만약에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갱신 거지. 갱신에 대해서 거절하면 지상물 들어간다. 아까는 동의 매부, 갱신 거지. 그 다음에 2번, 3번 구별하십니다. 만약에 기간 약정이 없으면 이쪽 저쪽 해지 통고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잘못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익이 연체가 돼서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임차인은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임차인은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와 해지를 구별하는 것이 주의하셔야 되고, 역시 매수권은 강행 규정, 달리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 세 가지 정리합니다. 비용상한 청구권, 부속물, 지상물. 86번 임대차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은 천천히 읽어볼게요.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다더라도 건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차하는데 이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토지 임대차한 후에 지상 건물 축조에서 보전 등기를 했다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기억지문을 잠시 풀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임대인, 임차인, 토지 임차인께서 여기다 등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해서 건물 신축 최초의 보전 등기를 3월 1일 격려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께서 돈이 필요해서 지금 토지담보대출에서 지금 대출 채권 때문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 등기 날짜는 5월 1일. 그럼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됐을 때 이때 이 임차인은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았지만 건물 신축 등기 족보가 있기 때문에 이 족보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풀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문으로 썼다는 거예요. 찬찬히 뜯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지 통고. 해지 통고. 요거는 기간 약정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시세매매청권 그대로 인정될 것이다. 옳은 지문. 체불로 인한 해지인지 약정 없는 해지 통고 구별하셔야 되고, 디귿은 필요비 또는 유입비 상환받기 위해서 혹시 반환을 했다면 반환 날로부터 1년이 아니죠.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왜 6개월일까요?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글자가 6개.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 리을,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 이건 주관적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부성물 매칭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음, 건물 기타 시장시설 일체 포기하는 약정, 요거는 매칭권은 강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 옳은 지문. 옳은 것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미음. 1번이 정답. 87. 임대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기간 연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규정에 최단기, 최장기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정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필요비, 지출한 필요비가 있다면 그 한도에서 나도 차임 못 주겠다라고 항변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세 번째, 임대인께서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고 있고요.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네 번째, 약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약정 없으면 해지 통고가 나오죠. 그러면 임대인께서 만약에 해지 통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을한테. 그러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고했을 때는 여기 1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뒤집어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1월, 임대인이 통고했다면 6월. 그래서 4번 지문 X.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시 보겠습니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설정 가능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이쪽 저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인이 통고하면 6개월이 경과해야지 임대차가 소멸하고 임차인이 통고하게 되면 1월. 동사는 이쪽 전적 관계없이 5일. 그래서 600이 1은 뭐다? 5. 헷갈릴 거 없습니다. 주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넉넉한 기간을 임차인에게 주는 거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얘기는 빨리 나가겠다는 의미죠.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문제 들어가서 4번 체킹하시고 5번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했다.
동의 얻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88번 임차인 권리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1번 지문은 필요비죠. 요거는 지출 즉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액 증가 현전 옳게 고치려면 요 필요비를 유익비로 해야지 맞겠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께서 임대부터 부속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종료 전원 안 됩니다. 종료 후 틀렸고, 세 번째, 토지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상건물 등기 쳤다. 어쨌든 족보 하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3의 효력이 생긴다. 바로 정답.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번째 질문. 건물세를 목수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갱신 청구 없이도 틀렸습니다.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해서 거절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고, 다섯 번째, 자동갱신. 법정갱신 됐다면, 네,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약정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 누구든지 통고할 수 있다. 근데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는 그렇지 않다. 틀렸습니다. 일반법, 민법, 임대차에서는 네, 이쪽 저쪽 다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전대에 관한 얘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 전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와 동의 있는 전대 양쪽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을 때 두 가지 주의합니다. 동의가 없어도 을과 병 사이의 전대 계약은 유효. 단 유효 가지고 갑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동문회 2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고, 동의 있는 전대 관련돼서는 1번 지문을 잘 기억하세요.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전차인 병은 자신의 변제기 이전 임차인에게 만약에 차임을 지급했다면 이 차임 지급 가지고 임대인 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신의 변제기 도래해서 지급한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변제기 이전 미리 준 것 가지고는 임대인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다가 별표해 두시고 잘 기억해 둘 것. 두 번째, 합의 해지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 3번, 4번 비교해야 됩니다. 다시 나옵니다. 약정 없는 임대차. 그러면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했다면 갑은 다시 병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을이 이익이 참 연체해서 그러면 임대인 갑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체불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해지했다면 이때 갑은 병에게 그 사실을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3번, 4번 헷갈리지 않도록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와 해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89번 동의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동의 얻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1. 갑은 병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갑 입장에서는 병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네, 자신의 소유권 기초로 해서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두 번째, 갑은 을한테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을병전대 계약은 불확정 무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의가 없어도 이 을병 계약은 퍼펙트 유효입니다. 불확정 무효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확정 무효는, 유동적 무효는 총칙에서 무권 대리와 허가 지역, 거기서 불확정 무효가 나옵니다. 4번이 X. 다섯 번째, 갑은 병에 대해서 차임에 가름하는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유는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9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 을은 다시 병한테 전대, 설명 중 잘못된 것. 지문에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없습니다. 지문 안에서 나타납니다. 1번, 동의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병은 을한테 해지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지문. 세 번째 거, 갑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가까이 관계에서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된다. 갑의 시각에서는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 맞다. 네 번째 거, 갑의 동의를 얻었다. 병은 자신의 지급길 2천이네요. 미리 을한테 차임 지급 가지고는 갑에게, 임대인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미리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 다섯 번째, 갑의 동의를 얻었다. 병은 갑에게 필요입비 상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갑한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권리 행사는 안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누구한테 됩니까? 병은 을에게, 당사자 을에게 필요입비라는 거지 갑한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반법, 민법이 됩니다.